네, 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다섯 번째 과목은 건설 재료학입니다. 건설 재료는요, 사실 만물 박사가 돼야 되고 외울 것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문제 보니까요, 목재의 절대 건조 비중이 0.54라 그랬어요. 사실 공국률이잖아요. 공국률 공식을 알아야 돼요. 우리 V는 항상 뭐예요? 1 빼기 1.54분의 W예요. W가요, 사실은 뭐냐, 절대 건조 비중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항상 우리는 여기에 0.45만 기억하면 되죠. 그렇게 했더니 70%가 되겠죠. 어디 있어요? 답은 바로 4번이에요. 이 문제는요, 수없이 반복됐을 거고 또 계산이 나와도 항상 이 절대 건조부 0.45로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1 빼기 1.54분의 W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82번입니다. 패널 수리 접착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이에요. 패널 수리 접착제는요, 옳지 않는 것. 첫째, 유리나 금속이 접착에 적합하다. 안 되죠. 왜? 이 패널 수지는 통상적으로 어디에 접착해요? 나무라든지 이런 게 접착해. 틀려서 1번이 답이 벌써 나왔고요. 2번, 내열 내수 우수하죠. 기온이 20도 이하의 충분한 접착력을 발휘하기 어렵고요. 완전히 경하면 색이 뭐요? 등색이 된다 그래서 적등색이 되게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면요, 일종의 패널 수지를 가진 뭐야? 백라이트라고 그러죠. 백라이트. 그래서 이거는 매우 견고, 전기전열성 우수, 접착적 내열성 내 우수, 내알크 약하고, 금속이나 유리 접착 어떻게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수압하는 전기 배전판이나 도료 등에도 사용되는 걸 패널 수지, 일명 백라이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83번을 보면요, 83번은 미장 재료 중 비교적 강도가 크고 응결 시간이 깁니다. 부착은 양호하나 강제를 녹슬게 하는 성분이 포함되는, 녹쓰는 거는요, 우리 석고는요, 공기라 하는 기경성과 물로 굳어지는 수경성이 있죠. 그래서 돌로마이트 플라스트요, 스타코, 해반죽 이런 것은 다 강제를 녹슬게 하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예요? 경석고 플라스트는 말이에요. 비교적 강도도 크고 응결 시간이 오래 가지만 또 녹슬게 하는 단점이 있죠. 답은 경석고 플라스트. 경석고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킨즈 시멘트라고 그러죠. 이것은 무수수고를 화학 처리하여 만든 것을, 경하고 매우 단단합니다. 또 강도가 크고 경화도 빠르고 경화시 팽창하고 산성으로 어떻게 철류를 녹슬게 하는 가장 큰 단점이 있는 것이 바로 경석고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건축용 접착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악유는 보통 우리가 있잖아요. 내수성이 부족한 편이 악유가 되겠습니다. 카세인은요, 우유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접착제가 맞죠. 초산 비닐 수지 에밀션은 목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폭시 수지는요, 금속 접착에 적합하지 않다니까 아니죠. 뭐다? 적합하고요. 오죽하면 얘는 뭐요? 비행기도 붙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접착제 그럼 뭐예요? 에폭시. 방수제 하면 실리콘. 그렇게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접착제기 현재까지 2017년 제가 오늘 1월 바로 16일 현재도 이보다 더 접착력이 강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접착하면 에폭시가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플라스틱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에요. 플라스틱은요, 아크릴 수지와 성형품은 색조가 선명하고 광택이 있어 아름다우나 내용재성이 약하므로 상처나기 쉽죠. 그리고 플라스틱은 아무리 좋아도 흠집이 잘 나죠. 맞는 말이죠. 폴리에스터 수지는요, 상온에서 유백색의 탄성이 있는 수지로 얇은 시트로 이용되죠. 3번입니다. 실리콘 수지는요, 발포질에서 보드상을 성형하여 단열재로 널리 사용한다 그런데 실리콘 수지는요, 방수제지 발포제제가 아니죠. 발포제는 뭐예요? 우리 잘 스티로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수지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염화 비닐 수지를 일명 뭐라 그래요? PVC라 PVC. 그래서 PVC를 칭하면 내산, 내알칼리성 및 내우성이 우수합니다. 실리콘 수지는요, 무색, 무칩니다. 내수, 내우성, 내화학성, 전기전연성이 우수하고 내열, 내한성이 우수하면 마이너스 60에서 260도의 범위는 안정하고 탄성을 가지는 것의 특징입니다. 발수성이 있어 건축물 방수재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실리콘입니다. 또 방수제 접착제 도로, 실링제, 가스킷 패킹제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바로 우리 교재 5-115페이지에 명쾌하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86번입니다. 물, 시멘트비 수밀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첫째,
물 시멘트 비를 크게 할수록 수밀성은 어떻게 커지는 게 아니고 물 시멘트만 키우면 작아지죠. 굵은골재 최대 치수입니다. 굵은골재 최대 치수가 클수록 수밀성은 어떻게 역시 작아져요. 양생 방법입니다. 초기 재령에서 급격히 건조하면 수밀성은 작아진다. 맞죠? 답은 3번입니다. 혼화제는 A를 사용하면 수밀성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지게 만드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7번 보겠습니다. 목재 섬유 포화점의 함수이론 그랬는데요. 여기서 섬유 포화점의 함수이론 그랬는데 여기 알아서 함수이론 항상 몇 %예요? 함수이론 통상 30% 얘기하고요. 정건제가 있죠. 정건제. 그 다음에 기건제. 첫째, 여기는 30%죠. 요거는 15%, 요거는 0이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번의 해설을 보면요. 바로 어떻게 되어 있냐. 섬유 포함점은 30이에요. 기건제는 사실 어떻게 10에서 15예요. 제가 10이라는데 항상 정건제는 제로를 말하는 거 되겠죠. 꼭 섬유 포함점은 30의 기준을 두고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88번입니다. 다음 중 외병용입니다. 타일 붙임재료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런데 외병용은요. 대표적으로 뭐요? 시멘트, 모르타르를 말하는 거. 볼 필요 없네요. 아크릴 에밀션 다 필요 없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9번입니다. 목재예요.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목재의 섬유 방향의 강도는 인장이 제일 크죠. 목재는 무조건 인장이 돼요. 그 다음에 누지는 압축이고 전단은 거의 제로가 맞습니다. 목재의 기건 상태에서 함수는 통상 13에서 17%라고 하는데 제가 10에서 15 또는 15% 이렇게 중간을 따르죠. 보통 사용 상태는 목재 흡수 평창은 열평창에 비해 영향이 작은 것이 아니고 목재 열평창에 비해 크죠. 답은 3번 틀렸어요. 목재의 하재 연화 온도는 통상 200도씨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90번입니다. 콘크리트 혼화제 중 하나의 플라이애시가 콘크리트에 미치는 작용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그런데 콘크리트 내부의 알칼리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중성화를 촉실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 혼화제 하나인 플라이애시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는요. 수화 초기에 발열량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시멘트의 석회와 결합하여 장기 강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자가 구형으로 유동성이 증가되어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므로 콘크리트 워크빌트 개선 펌핑성을 펌핑성을 펌핑 또는 펌프라고 그러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에 평창을 증가시키고 콘크리트 수밀성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플라이애시는 어떻게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밀성을 향상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플라이애시에 대한 해설을 보면요. 화력발전소나 연소 보일러의 미분탄을 집중기로 만든 것이 바로 플라이애시죠. 가루죠. 워크빌리티가 개선이 되고 블리팅이 감소되고 초기 강도는 낮지만 장기 강도는 대단히 증가하죠. 수화율의 감소라는 단위 수량이 감소하고 해수에 대한 하학 저항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밀성이 향상되죠. 91번입니다. 적외선을 반사하는 도막이 뭐예요? 일종의 페인트죠. 코팅을 하여 방사율을 낮춘 고단열 유리로 일반적인 복층 유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로 유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적외선을 반사하는 도막을 코팅하고요. 낮춘 고단열 유리로 복층 유리 제조하는데 하는 거고 이 유리에 대한 것은 유일하게 항상 로 유리하면 적외선 방지한다는 걸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92번째입니다. 92번째는요. 미장 재료로서 내수성 및 강도가 가장 큰 수경성 재료라는 건데 수경성이란 말은 뭐예요? 물을 섞은데 이거는 미장 재료 내수성 및 강도가 큰 수경성 재료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멘트 모르타르가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건 볼 필요 없죠. 소석해지는 안 되는 건. 시멘트 모르타르는요. 시멘트와 모래, 물을 혼합한 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시멘트 모른사 이거는 수경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3번입니다. 93번은요.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그 슬럼프 코너 치수는요. 윗지름이 10cm 맞죠? 밑지름이 30cm, 밑지름 30cm가 얼마? 20cm로 하죠. 틀렸어요. 요런 숫자를 잘 봐야 돼요. 높이는 30cm.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런 밑지름은 20, 높이가 30인데 요걸 두 개 싹 바꿔놔.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수밀한 철판을 수평을 놓고 슬럼프 콘을 놓고요. 혼합한
콘크리트는 3분의 1씩 3층을 나누어 채우고 매해마다 표준 철봉을 몇 회? 25회 다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4번입니다. 초고층 인텔리전트 빌딩이나 엄청 고급 빌딩이란 말이죠. 핵 융합도 대단하네요. 같이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철골 구조물의 강제나 철근 콘크리트 본강으로 사용되는 것 같으면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핵융합이라든지 가장 좋은 빌딩에는요. 자석이 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자석강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 게 있나요? 봐요. 여기는 고구조용 비자석강. 다른 걸 볼 필요 없어요. 초고장력강, 비성질 금속, 뭐 고크롬강.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구조용 비자석강. 이거는 근간에 은행 문제로 만들어둔 문제가 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다음 미장 재료 중 건조 시 무수축성의 성질을 가진 재료는 무수축성은요. 대표적인 바로 수경성인 석고플라스트가 되겠습니다. 석고플라스트는 수경성이고 석고와 혼화제, 접착제, 응결시간 조절제들을 만든 것을 우리는 석고플라스트라 하겠습니다. 96번입니다. 보통 콘크리트로 비교한 A 콘크리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A 콘크리트라는 것은요. 첫째, 워커빌리티가 상당히 어떻게 양호한 것이 우리는 워커빌리티가 양호한 것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요. 동일 시멘트일 때 압축 강도가 어떻습니까? 단단히 누지르는 것이 높아요. 동결융해에 대한 어떻게 얘는 여기서 알아둘 게 있죠. 보통 콘크리트 A 콘 성질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근데 콘크리트 워커빌리티가 매우 양호하죠. 동일 물과 시멘트의 압축 강도가 높다. 근데 여기 높다는 것이 좋은 게 압축 강도 높은 게 여기는 반드시 똑같은 물 시멘트 압축 강도가 작죠. 답이 2번이에요.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시키고 빌리딩의 재료 분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A 콘크리트 특징과 공기량의 성질을 나타내 두었습니다. 97번입니다. 강제 열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강제 열처리 방법은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죠. 첫째, 단단하게 하는 담금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림이라는 것은요. 표준강을 만드는 거예요. 뜨임이라는 것은 인성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가 더 있던 풀림인데 단조는 뭡니까? 소성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강제 열처리 기준은 불림, 풀림, 담금질, 뜨임. 담금질은 경도를 향상시키고 풀림은 소둔이라고 그래서 아나링이 재를 금속을 물렁물렁하게 연하게 하는 거고요. 불림은 소준입니다. 표준 조직을 다시 만드는 거고 뜨임은 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단조라는 것은 금속 재료를 어떻습니까? 망치로 이렇게 저리 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98번째입니다. 장부가 구멍에 들어가지고 돌게 만든 철물서 해전창에 사용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말에 순수한 우리말을 만든다고 해서 지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9번입니다. 다음 중 시멘트 풍화의 척도로 사용된 시멘트 풍화의 척도는 뭐예요? 여기서 알아둘 게 풍화의 원인은요. 사실 수화 반응이 있는데 수산칼슘, 공기탄소인 결합하여 탄산칼슘이 생겨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강열 감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열 감량에 따라 우리는 시멘트의 풍화 척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번째 과목이에요. 10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번은요. 콘크리트가 갖는 설명 옳지 않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강도는요. 대체로 물과 시멘트에 비해 결정된다. 맞죠? 콘크리트는 장기간 하재를 당해도 결정수를 방출할 뿐이므로 강도상 영향은 별로 없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강도상 제가 그렇다 그랬는데 잘 봐요. 잘 보면 콘크리트는 장기간 하재를 당해도 결정수를 방출할 뿐이므로 강도상 영향은 없다 그랬는데 이걸 잘 봐요. 반드시 있고요. 콘크리트도 하재를 당하면 콘크리트가 팍팍 일어나는 걸 봤죠. 그래서 이거 잘못 들으면 야 콘크리트가 불에 안 탄다 그랬는데 그러나 타지는 않지만 실제 열을 가하면 콘크리트는 일어납니다. 콘크리트 파편에 튀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알칼리성이므로 철근 콘크리트 경우 철근을 방청하는 큰 장점이 있고요. 콘크리트 온도가 내려가면 경화가 늦어지므로 동절기에 타설하게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는데 여기 알아둘 거예요. 콘크리트 온도가 내려 경화가 늦어지므로 동절기에 타설할 경우는 충분히 양생한다는데 이거는
양생 기간을 길게 하라는 이런 뜻이죠. 우리 이렇게 했어요. 뭐까지 했다? 5번째 과목 건설 재료학까지 했습니다. 6번째는 건설 안전기술이죠. 이 건설 안전기술은 무슨 장? 종합장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종합장에서요.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을 정말로 종합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